자, 시장이 긍정적이어야만 그래야 모든 종목이 다 올라오죠. 물론 그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유가증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종목별로 폭등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유가증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어쨌든 2차 전지가 폭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상당폭 강세를 띄었어요. 그죠? 어, 일단 그러면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진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 못 가더라도 코스닥이 날아갈 때, 그러니까 코스닥이 날아갔다기보다는 2차 전지가 날아갈 때 1월 26일 포스코 퓨처엠이 18만 원에서부터 이번에 얼마요? 42만 2,500원까지. 우리는 비중을 20% 채워가지고 그것을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재편입해서 지금까지 갖고 왔죠. 그러니까 최소 수익률이 100% 이상이에요. 최소 수익률이.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그 수익률이 조금 차별화가 돼 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나 당장 수익 내고 싶어요. 그런 수익 낼래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오세요. 맨날 보면 이제 내일 가입해야지. 그러시다가 놓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분이 넘어요. VVIP 방에만. 그리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뭐를 저기를 올려드리려고 그러죠. VVIP 방에 올려놓은 우리 포트폴리오. 공식적으로 오픈해드리는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방송에서도 매번 보여드리니까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장중에 올려드리거든요. 왜 올려드리냐면 공지사항에 공지 포트도 있고요. 공지사항 보시면 공지 포트폴리오가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응? 종목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지. 왜냐면 주력주가 이번 달에 무지 많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싫어할 만한 종목. 얘를 주력주로 먼저 채워놓고 나머지 변동성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IT 자동차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얘네를 50%씩 채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수익을 가져온 거고, 그리고 얘네와 병행한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리고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어야만 판단에 대한 실패가 나왔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의 전략이 다소 어설프게 꼬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가 9.52% 폭락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반영돼 있다 할지라도 그 충격파를 벗어날 수 있고 견디기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니까 주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절보다는 비중을 좀 일부 조절한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현금성 자산 부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이수학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설명은 장중에 올려드리는 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장중에 이수학 부분에 설명 부분 해놓은 거를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 빨리 오셔서 함께 하겠다 전화하시는 게 가장 최우선 방법이에요. 지금 이수학이 또 나오는데 잠시만요. 더 밑에 그렇게 해서 시황 쪽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현대로템에 대한 전략이고 낮에 충분히 녹화는 해놨어요. 요 시황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쭉 넘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야 움직임이 나올 텐데 유럽 증시가 지금 프랑스 까크 4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프랑스 까크가 0.14 약밥이에요. 테슬라가 10% 빠지거나 말거나 미국장도 그렇게 뭐 흔들리지 않고 0.21% 다우지수 하락이에요. 또 나스닥 0.37.
뭐 빠지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를 기준 따지면은 뭐 이미 반영됐고. 영국의 FTS에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인데 거기 강보합이에요. 프랑스 깎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약보합. 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하나 둘 셋 띠용.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음봉이 저렇게 떨어졌었는데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음봉은 우크라이나 사태, 오른쪽 음봉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둘 다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은 저 흐름 속에서 뭐 FTSE 영국도 사상 최대치, 독일이 고점 대비 2.5% 정도.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건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 3,300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기준에서도 뭐 아까 보여드린 프랑스 깎하고 똑같아요. 이게 3월 고리 밑에 음봉으로 확 떨어졌다 돌린 거고 여기도 음봉 달고 돌린 겁니다. 저 때가 한 달에 15% 빠질 때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라기보다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약세잖아요. 그리고 증시 밀리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케이블 티지 보지 말라는 게 정신 나간 것들 방송 나서 뭐라 그래요? 지수 조금만 밀리면 미국의 긴축 우려감, 미국의 지표가 너무 좋아서 또 유럽의 우크라이나는 언제 끝나나 정신 나간 친구들이 말이야. 유럽 쪽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간 저게 10%씩 빠진 거 하루에 주간에 10%씩 월간 15% 주간 10% 그리고 일간으로 따졌을 때 이게 하루에 5%씩 빠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 돌리고 사상 최대치 고가 행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도 영향을 안 받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왜 우리나라에서 찾고 앉아 있냐고. 또 우리나라 자체도 3월이면 언제냐면요. 이때거든요. 3월. 정확히 작년 3월. 아니 영양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유럽만 영향을 받고 끝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정받는데 왜 그 유럽 타령을 하냐고. 우크라이나 타령을 왜 하냐고. 응?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이 올해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밀리면은 유럽도 영향 안 받는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하고 앉아있고 2015년도의 대자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그렉시트 그리스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갖고 유로존 이탈한다 탈퇴한다부터 해서 뭐 좀 시끄러웠던 상황. 그때 잠깐 유럽 증시가 잠깐 휘청했었고 멀쩡했거든요. 근데 정신 나간 것 방송 나와서 중국이 하루에 7% 빠져요. 난리 났어요. 정신 나간 것들이지. 브릭스 시장이 7% 빠지거나 말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문제 없다 했잖아요. 2016년도에 브렉시트 터져서 저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엉엉엉 투표 다시 하고 싶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 따가지고 갖고 나온 거. 그것도 아무 영향 없었죠. 윤 정도는 멀쩡하다는데 그 경험치가 적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사이버 애널이라는 자체가 검증된 사람이 없어요. 제도권 인사들도 아니고 알량한 자기의 경험치 조금만 가지고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황 하나를 보시더라도 미국의 차트, 유럽의 차트가 아니더라도 그럼 데이터 정확하게 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상 최대치의 유럽 증시에 대해서도 보지도 않고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 강세를 띠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 지수가 약하니까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주봉입니다. 어제까지 주봉. 거래량 거래대금 어때요? 터지기 시작하죠. 포스코 그룹주가 하루에 포스코 홀딩스가 뭐 1조 이상씩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해. 이게 어제까지. 오늘 더 터졌지. 내일까지 하면은 거래량이 더 늘어나죠.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 아닌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쭉쭉쭉 올라온 거예요.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결론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고점을 인식을 하려면 첫 번째, 지금 잘 보세요. 얘는 이게 우리나라의 얼마? 2,800 수준까지 돌린 거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럽 증시 그리고 다우지수하고 일본 증시는 여기 3,000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와 대만 지수는 요 정도. 그러니까 얘는 다 그렇게 충족이 된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은 못 가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만 여기서 맴돌고 있죠.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10% 이상, 그러니까 2,800 이상 가 있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못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정정 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저평가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라는 거 무섭잖아요, 솔직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투자했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돈 빼면 되지 않느냐고? 동결입니다, 동결. 자산 동결이 돼버리잖아요. 매매가 안 되는데 뭐 돈을 어떻게 빼?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책적인 상황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뭐 지금도 뭐 사실상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당장의 또 외교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결론은 불확실성의 확대. 결과적으로는 그 불확실성 확대만 해소되면 돼요. 작년 9월 말 10월 달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일본까지도 초강세를 띄는데 우리만 못 가다가 코스닥이 연동이 됐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게 꺾이려면 유럽이나 미국이 깨져야 되는데 테슬라가 9% 깨지는데도 유럽은 지금 영국이 빨간불이야. 프랑스는 약보합. 다우지수는 0.13 빠져요. 0.13. 테슬라 9% 하락에. 나스닥은 0.30. 개뿔이나 테슬라 빠지거나 말거나지. 결론적으로 그 테슬라가 빠지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그들이 밀려야만 내가 밀릴 수 있다는 거고, 아니 뭐 코스닥을 왜 거기까지 갖다 붙이냐라고 한다면 이 거래 대금이 죽어야만 꺾이는 거예요. 다시 그려드려요. 자, 거래 대금 미친 듯이 올라가죠. 한번 꺾였다가 꺾일 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거래 대금 터지면서 고점 넘길 때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수급 유동성의 랠리란 말이에요. 유동성에 대한 랠리. 그러니까 종목군들도 똑같은 해석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거래가 터져 있는데 미끄러지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점. 어찌됐건 이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돼 있다는 거죠. 이 고점을 넘겨 있을 때의 기준에. 앞전에 거래대금 대비해서 충분히 넘겨준다. 근데 그 다음에 고점을 넘기고 그 다음에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대금이 하향이야. 하향이야. 거래대금이 하향인데 고점을 넘기면 신뢰도가 없어진다. 그러고 나서 꺾여 내려간다. 여전히 거래대금 살지 못해 하향이다. 얘는 죽는 거야. 그리고 거래대금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거래대금 하향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꺾이는데 하향된다고 바로 꺾이지도 않아요. 간다니까. 오버슈팅이 나와. 이게 정점이라고 해도. 근데 지금 정점이냐 이거야. 미친 개뿔. 어떻게 정점이 될 수 있어요? 유럽이 사상치대치인데. 미국이 다우지수 기준에 우리나라 지수 기준 따지면 3,080포인트, 3,100포인트인데 S&P 500 지수만 좀 약하죠. 거기가 지금 2,800 이상이고 나스닥을 왜 비교하고 앉아있나 나스닥을. 우리나라 기술주배 중 38%뿐이 안 되는데 대만도 70%가 넘는데 대만도 고점 대비 15%뿐이 안 빠졌어요. 그 디커플링을 받아가자는 거예요. 가능성은요. 있다니까. 왜? 코스닥 거래대금 최하위로 밀려 내려왔을 때 4조 3천억. 지금은요 18조. 4조 3천억. 근데 지금은 18조까지 터졌어요. 18조면 얼마예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20조에 달하는 거예요. 야, 그럼 정점 찍은 거 아니냐? 아니지. 그때하고 또 틀리죠. 물가 더 올랐잖아. 아, 지금 물가 잡고 있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동네 짬뽕값 안 내리던데? 한 번 올린 10,000원? 안 내리던데? 인건비 올렸잖아요. 내려? 더 올리지? 안 내리잖아. 결론적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물가, 훼손돼 있는 화폐 가치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거래대금은 20조가 아니라 이제 그 이상으로 터질 겁니다. 이미 벌써 그리고 정점의 거래대금이 아니라 이 거래대금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5조를 터뜨렸어요. 두 종목이. 하루에.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거래대금 4조 3천억까지 밀려있던 게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터져 있다.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의 최바닥이 벗어나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실려 있고, 뭐 종목별로는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30조까지 올랐잖아요.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13조에서 27조 7천억까지 올라올 때 그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씩 터졌어요. 4조. 죄송합니다. 잠시만. 채팅방에 질문이 있어갖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급감을 하지 않는 한 시장의 정점을 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거래대금이 급감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하자. 그러면 결론은 시장은 윗방향이다라는 것을 설정하고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의 질서부터 생각을 하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영부영 여기서 이거 고점 아닌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옆에 이제 뭐 채팅방에 잠깐 제가 신경 쓰느라고 뭐 죄송스럽게도 좀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써놓고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이게 4월 10일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22.5% 올라온 날, 그리고 에코프로가 장중에 28.5% 올라온 날입니다. 그때 거래대금,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이 4종목이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죠. 지난해 하반기, 지난해 7월 1일부터 폐장일 12월 28일까지 거래대금 1조를 넘긴 거는 2종목뿐이 없었어요. 삼성전자 빼고. 거래대금 1조 넘긴 적은 8월 24일 날 현대로템의 거래대금이 1조를 넘겼고요. 그러면서 19% 올라갔고,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가 거래대금 1조 넘기면서 22% 올라옵니다. 그 2종목뿐이 없었어요. 나머지 이제 한 종목인가 더 있는데 그건 블록딜이라서 의미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거래대금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래대금은 본격적인 그 추세 강화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대금이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계속 저 거래대금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거래대금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유가증권 시장이 제한적인 거래대금이 이번에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좀 터져줬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이외에 뭐 LG화학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IT 쪽에서 또 터져야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합니다. 업종군 자체가 업종군 자체가 현재 기준에서 올라설 수 있는 업종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저평가라고 누가 막 악을 쓰고 떠들어도 수급의 논리죠. 수급 수요와 공급의 논리인데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아무리 뭐 저평가라고 하면 뭐예요? 주가의 변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프리미엄이 높다고 해도 수급이 쏠리면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 수급이 쏠려 있거나 진짜 저평가에서 수급이 쏠릴 종목. 그럼 일단은 쏠려 있는 종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가장 많이 수급이 쏠려 있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리미엄이 높든 뭐 그것을 거품이라고 표현해서 거품이 높든 일단 어찌됐건 2차 전지예요. 그 2차 전지의 끝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뭐 진단 키트주들 또 제약 바이오가 폭등이 나올 때 그 흐름처럼 비이성적인 슈팅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꺾이는 거는 무조건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겁니다. 그 섹터에서. 그러면 그게 정점이에요. 지금은
결코 거래대금이 꺾이는 모습이 안 나와요. 물론 에코프로, 에코피로, BM은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에서 꺾였죠. 근데 나머지 쪽 포스코 그룹주에서 터졌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주춤거리다가도 다시금 그 순환성이 작년 하반기처럼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로 다시 또 회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뺑뺑이 돌고 있다. 첫 번째가 2차 전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누적 수급이 가장 뛰어난 쪽이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예요. 누적 수급이 가장 뛰어난데 다소 제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키높이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아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 그죠? 관심도 없잖아.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기아가 올해 들어서 얼마 움직였죠? 올해 들어서 상승률만 42%입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3% 눌려 있는데도 그러니까 45%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맨 하단이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무지하게 뺏겼죠? 현대차가 지금. 못 올라온 것 같지만 올해 들어서만 지난해 종가 대비 30% 지금 그리고 좀 눌린 거죠. 결론은 1순위가 지금 뭐 변동성의 기준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부담이 돼요. 근데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가장 거래 대금이 쏠려 있는 거는 2차 전지고 2차 전지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만 보세요. 하반기 이후의 수급만.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얘네들한테만 2차 전지의 수급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나마도 일부 7월 대비해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버겁죠. 거기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까지도 사실은 순매수의 기준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기 때문에 강세를 띠는 거고 이러한 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부터 볼까요? 네이버 시세 분출될 때 수급이 들어와서 분출됐네 그러지 않아요. 저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수급이 오히려 떠넘겨지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누가 팔아요. 개인이 샀어요. 뭐 개인이 샀으니까 정점이에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지 마시고요. 윤 정도만 따라오세요. 이런 기준에서도 강세를 띈단 말이에요. 끝자락이 어딜지 모르게.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에 수급이 꼬여있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거래가 터져 있는 기준으로 2차 전지는 보는 거고 거래 기준 보시면 뭐 에코프로, BM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이죠. 상상을 초월하잖아. 근데 저게 이제 둔화되는 순간 고점은 높이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고점은 높일 수 있죠. 왜? 지금까지 회사는다. 시장 좋다라고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얘는 떨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얘가 떨어지는 전제 조건은 시장이 좋더라도 얘의 거래대금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 2조 6천억씩 터지던 게 1조 미만으로. 지금도 뭐 100만 주도 안 터졌잖아. 70만 주면 4,200억이야.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근데 얘에 대한 미련을 뭐 하려고 갖고 가요? 얘에 대한 미련을 갖고 갈 이유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왜 자꾸 미련을 갖냐? 응?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방금은 또 올라간다며. 근데 왜 또 갑자기 또 꼬리를 내려? 아니 올라가는데 얘가 82만 원 넘길 수 있다니까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더라도 시장이 원체 빵빵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인덱스 상품의 기준에서 넘길 걸로 봅니다. 다만 얘가 82만 원 넘긴다 그러면 30% 올라온다? 그 이상 올라온다? 40% 올라온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은 100% 올라가죠. 농담해 해라.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루에 거래대금 3조 이상 터지지 않는 한 굳이 얘 쪽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가장 핫하게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의 기준에 2차 전지, 그 다음이 펀더멘탈과 함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이 자동차. 보여드린 뭐 펀더멘탈이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이 사상 최대치 기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니다 싶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서 저점 대비 20%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강해요. 근데 같은 이제 반도체 기준에 삼성전자는 동학개미 울린다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세요. 얘 엄청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강세예요, 이거. 시장 9월달 8월 고점 겨우 넘긴 상태에 얘는 굉장하죠, 수급부터 해서. 거기에 삼성전기 15만원 이탈되고 좀 많이 깨져 있지만 삼성전기 수급 어마어마하죠. 좀 과도하죠. 그리고 LG전자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다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쪽에 나머지는 수급 들어오거나 펀더멘탈이 좋은 쪽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업종 기준에. 그러면 2차전지처럼 거래라도 터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첫 번째 시장이 좋다. 두 번째 누가 끌어올려질 거냐. 방금 세 개 다 말씀드렸고 우리 포트는 그걸로 다 설정이 잡혀 있고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불기둥 AI 4월 17일에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보세요 라고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날 12% 올라가요. 17일날 우리는 속된 편을 미친 듯이 추가 편입을 하죠. 신규 편입이죠. 추가 편입이야 20%다 채워갖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제만 가입했어도 이런 한탄을 하시는데 내일 수익 내면 되잖아요. 매일매일의 종목이 나오는데 저 초록 색깔 박스가 매일매일. 지금 조승재 선생님은 유료 가입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유료 가입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조승재 선생님께서는 유료 가입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 조승재 선생님이 아니신가? 다른 분이 유료 가입하셨나? 그러니까 이 검색기를 제가 내일 회사의 기준을 잡아서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냐면, 저희 연구원이나 직원분들을 완벽하게 믿고, 전화 오는 분들 다 전화 드려서 검색기 드리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제가 확인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 돌린 거 내역 다 갖고 와 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화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돌린단 말이에요. 전화를 돌리는데 전화를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여서 또 스팸 신고해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전화번호가 그렇게 스팸돼 있지는 않을 거고 핸드폰 번호가. 그러니까 내일 저희가 확인해서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 검색기의 기준이 이 초록 색깔이죠. 이 박스를 쳐놓은 게 윤정도가 전일 또 개장 전에 4월 17일 공략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종목 거기에는 없던 종목에서 이렇게 변동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 우리가 4월 13일, 14일부터 들어가서 17일날 상한가 수익까지 낸 종목이죠. 미리 들어가는 있었지만은 요날 검색기에서 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검색기에서 떴죠. 검색기에서 떴죠. 4월 10일날 9시 15분에 종목 딱 3개 뜹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12%, 8%, 6%.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얘가 상한가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상한가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가격에 8%에 살 걸 이런다고. 근데 상한가 같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8%라 그러면 안 사죠. 왜?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안 사. 오늘 하루에 올폭 8%가 올랐다고 안 사. 9시 15분에 8%가 올라왔다는 거는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 기준에 이거 8% 올랐네 안 사. 만약에 얘를 사지 못할 종목이라면 윤정도의 종목 검색기 수식에서 안 나와야죠. 나왔다는 건 일단 사야 된다. 살 수 있다. 2,400개 종목에서 가장 핫하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의 영향이든 꺾여버리거나 거래가 둔화되거나 하면은 이 종목 검색기 매수 사인에서 없어져요. 없어지면 그때 손절하시면 돼요. 말이 쉽지 뭘 손절이냐? 얘 상한가 같다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날 20몇 프로 오르지 않았나요? 포스코 퓨처엠도 월요일날 12% 가지 않았나요? 어찌됐든 이날의 기준에서 퓨처엠 6.86에서부터 또 올라와서 12%. 우리는 36만 6천 원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이전에 올해 들어서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추금 2번 했다니까요. 1월 31일 날 갭상승률에 음봉 떨어질 때. 그리고 그게 23만 4,500원이에요. 그 재편입하고 4월
4월 19일 날 전량 매도 41만 3천 원에. 그리고 지금 재매수 대기. 그러니까 이날도 갖고 있었고 신규 편입자 매수를 해드렸고 이게 42만 2,500원 갖고 우리는 41만 3천 원에 차익 실현했고. 이게 그날 그 검색기에 나온 주요 종목이에요. 실질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 뭐 검색기에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그리고 대한전선, 포스코 홀딩스. 한 번에 이렇게 5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세 종목 나오거나 오늘 같은 경우 아예 안 나오기도 했어요. 11시 때 기준에. 그러니까 검색기가 훌륭하다라는 건 아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나요? 제가 이제 지금 영상을 현대, 무벡스, 이수화학 뭐 이렇게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포트 비중이 하여간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달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 현대차, 하이닉스, LG전자까지 해서 저 비중을 50%를 채우고 나머지 2차 전지 위주의 변동성. 뭐 저렇게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포트만 구성을 해놔도 단 한 번도 매매 안 한 거거든요. 1조 이상의 가상 계좌로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 1일, 그러니까 6월 말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편입했다라고 했을 때 계좌 수익은 130%. 에코프로 하나 잘 잡아서 운이 좋은 거 아니냐? 그것도 능력이고, 하나 잘 잡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4번 차익 실현, 재편입 3번. 그 수익을 합산한 것도 아니라 그냥 냅뒀을 때 기준이에요. 현대로템 이런 거 작년에 정책주로 다 들여다봤던 거예요. 그 수익이 이겁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거 검증 안 된 거 아니고 그냥 딱 얘네들만 갖고 종가로 냅뒀을 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83이더라도 계좌 수익은 130%. 이렇게 포트를 우리는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요, 시장이 미끄러졌잖아요. 종목이 아예 안 나와버려요, 이렇게. 13시에 볼 종목 줘봐 했더니 11시 49분에 종목이 아예 안 나와버려요. 이렇게. 13시에 볼 스몰캡 3천억 이상 1조 미만 줘봐 안 나와버려요. 얼마나 훌륭한 종목 검색입니까? 근데 월요일 날은 미친 듯이 나와요. 포스코 그룹주들 다 나와. 뜬금없이.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 지난주에 처음 매매했죠. 포스코 퓨처엠 말고 지난주에. 그리고 물론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그전에도 좀 들여다봤고, 홀딩스는 뭐 자주 신호가 나왔지만 인터내셔널은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죠. 결론적으로 이 그 4월 17일 날 나온 종목군들 중에서 변동성이 큰 거, 요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종목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4종목은 아예 살 수 없는 종목이었어요. 뭐 거래가 제한적이라든가 뭐 뜨긴 했지만 지금 시장 기준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터내셔널 5에서 18%, 6에서 12%, 7에서 상한가, 10에서 20%, 6에서 21%. 거기다 더 좋은 거는요, 다 1조 이상이에요. 근데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5% 이상 안 따라붙습니다. 근데 종가가 다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15%에 따라붙었어도 손실날 종목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가가 이 수준이라. 이해되세요? 검색기가 그렇게 완벽해요. 거기에 차익 실현 완벽하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차익 실현 못하잖아요. 차익 실현이 완벽하게 나오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보십시오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이 이날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검색계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우수수 포착이 돼요. 우수수. 거기에 이제 실제 매매가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이 좀 나뉘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높게 포착이 돼서 진짜 못 들어가는 위치라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CS윈드가 만약에 포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왜 여기에 CS윈드가 들어가 있냐면 개장 초에 갭상승 나오고 그 거래 대금이 스타트 거래 대금으로 아마 잡혀서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 개장 초에 뭐 9시 13분, 16분, 18분에 포착이 됐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포스코 DX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얘는 벌써 거래 대금이 2,380만 주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인데 3조 4천억짜리 290만 주 터지는 걸 매매할 거예요? 아니면 더 터진 걸 매매할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2% 올랐으니까 얘가 오르면 더 많이 먹겠다. 얘는 겁이 나는 거야. 더 오를까라는 겁.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시가총액 규모도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래대금의 규모도. 2,300억이면 개장 초에. 그럼 얘는 이미 거래가 터져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몇인지 아세요? 18일 날 화요일 날 거래대금 포스코 DX가 1위였습니다. 1위. 그러니까 거래대금 2조 5천억짜리가 몇백억짜리 또 몇십조짜리 이런 종목 대비 거래대금이 1위였다? 변동성 매매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18일 기준에 그래서 포스코 DX의 10% 등락 범위에서 또 여기서는요 8% 등락 범위에서 추가적인 강세 뭐 쭉쭉쭉 23%까지인가 올라왔죠. 그래서 14%의 수익. 그러니까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 10%에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 포스코 스틸리온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에요. 3천억 이상 1조 미만. 포스코 스틸리온은 뭐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 들어간 날이고. 조일알미늄은 이렇게. 그러니까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도 뜰 때가 이럴 때 뜨는 거죠.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그리고 꼬리 달려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 또 위에 잡아서 손절까지 신호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안 받아가세요?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드려요. 우리 주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18%까지 나오면 우리는 사실상 15%까지만 따라붙어요. 그러면 18%에 만약에 처음 뜬 게 18%다. 윤정도가 못 보고 있다가 이게 1300인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13시 45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못 보면 안 돼. 1시 이후에는 보지 않는 거예요. 1시까지만 보는 거거든요. 수식이. 어찌됐건 18%에 나왔어. 난 공격적이야. 좀 들여다보고 싶어. 근데 1조 이상 우리는 철저하게 15.99%까지만 따라붙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못 따라붙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4월 18일 이전에도 떴거든요. 검색기에. 그러면 거래량 거래대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행한다 그리고 동행한다 그랬죠. 이때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이때 관심 종목에 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또 공략을 하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 검색기에서는 이 OMA, 20MA 평균 거래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좀 더디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공격적이야. 그럼 미리 볼 수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검색식에 넣어두면은 그러면 추후에 이 종목이 떴을 때에도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대처가 쉽다는 거죠. 윤성 FNC도 마찬가지예요. 응? 얘도 변동이 커요. 그래서 훅 떴다가 훅 밀렸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거래가 딱 터져 있을 때 그 이전에 거래가 터져서 포착이 돼 있으면은 당일날 못 들어간다. 내가 늦게 와서 17% 해봤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응? 결론적으로 검색기의 기준에 있어서 활용 방법 조금만 잘 여러분이 설정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이거는 노다집니다. 농담해라. 퓨처엠 LNF 19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9일의 기준에 퓨처엠은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나머지 무벡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하나기술 머리 쭉 KG 그룹까지 평상시 포착도 안 되던 KG 그룹까지 확 다 튀어나옵니다. 그 19일 날 퓨처엠이 3%잖아요. 우린 그 밑에서도 샀어요. 왜? 우린 주력주니까 38만 원까지 밀릴 때도 샀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41만 3천만 전량 차익 실현. 고점은요 42만 2,500원. 지금 오늘 시간에서는요 40만 원 수준. 지금 테슬라는요 9.46% 폭락. 미국의 러셀 2000은요 0.06% 강세. 그러니까 중소형주 2000 종목의 기준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30이군요. 빅스를 놓고 보면서 착각을 했어요. 변동성 기준. 자, 어찌됐건 그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어제 아이 테크놀로지가 사실상 10% 이상 폭등이 나와서 꼬리가 안 달린 장대 양봉이라서 차익 실현을 안 하고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이 맞았죠, 오늘. 차분하게 대처를 할 거고 기계적으로 AI 윤정도는 그렇게 됐을 때 오늘 같은 날 안 뜨잖아요. 응? 좀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아쉽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19일날 차익 실현을 했고, 무벡스가 9시 6분에 시가총액 3천억 이상 1조 미만짜리 S1000에 9시 6분에 6.70에 떴습니다. 뜨고 어떻게 돼요? 이게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20일 날 추가 폭등 나온 이후에 꼬리 달려요. 그럼 어떻게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시간에 또 6%또 뜹니다. 이 무벡스의 이러한 매수 신호, 이게 뭔가요? 이게 핸드폰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핸드폰이에요. 윤정도 핸드폰, 여기 있잖아. 윤정도 핸드폰 올린 거예요. 캡처해서. 포스코 퓨처엠 3에서 10%, 무벡스 6%에서 상한가, 하나기술 12에서 24, 12에서 23, 11에서 21. 근데 얘네들도 늦게 봤어도 15%에 봤어도 종가가 다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승률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선택 범위만 잘 설정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거? 봅시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기준이라든가. 종목군들이 쭉 올라오면은 그 시가총액 규모의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10조짜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11조짜리가 거래대금 2천억 터져가지고 매매가 시세가 나오겠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응? 그잖아요. 12조짜리가 2천억 가지고 변동성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결론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움직일 수가 없다. 그 얘기 말씀드린 거고. 현대 무벡스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1조 미만도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만 매매를 해요. 1조 미만도. 언제까지 매매했어요? 1월, 2월까지 문자사인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1월 26일부터 2월, 특히 3월 넘어서면서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뭐 진짜 미친 듯이 터져줬기 때문에 굳이 1조 미만짜리 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의 크기도 좀 부담스럽고 결론적으로 290만 주면 300만 주라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300만 주 나누기 우리는 3을 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줘요. 그러면 1억 주가 터져야 돼요. 1억 주? 맞습니다.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고 시간에서 이 정도 터졌다는 거는 거래가 실릴 수 있다. 1억 주가 터져야 되니까 그 1억 주의 기준이 터지면 거래대금은 5천억이 아니라 6천억 이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럼 1억 주가 장 끝나고 1억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1억 주의 기준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종목 올려드렸잖아요. 내일장 공략주 보겠습니다. 청산가리 선생님 19일자고 20일자 21일자로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제 요 종목 봐야 되니까. 근데 1억 주로 만약에 설정을 해드린다면 동시호가에 얼마? 1%니까 1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 제가 볼 땐 100만 주는 터질 것 같아요. 그래 9시 분까지 막 거래 엄청나게 뺑뺑이 돌리겠죠. 그렇게 되면 10% 1000만 주가 터져야 돼요. 그래야 400억입니다. 그래야 500억이에요.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10시까지는 1500만 주 1500만 주가 아니라 10시까지 30% 3000만 주가 터질 걸로는 보는데 그 이전에라도 뭐 꼬리 달리고 내려서 음봉으로 미끄러지거나 하면 거래는 급격히 둔화됩니다. 지금 1억 주라는 거는 계속 거래가 시초가 위로 막 터지고 고점을 넘겨야만 1억 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9시 30분에 막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다. 그럼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 6% 전후에 출발하겠지만 그게 내일 10%가 됐든 15%가 됐든 그렇게 움직이면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다. 거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그럼 100% 음봉이기보다는 꼬리 달려 있거나 양봉이기보다는 꼬리 달리고 음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들어갈 이유가 없죠. 시간에 돌린 물량에 대해서 뺑뺑이 맞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 때문에 내일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큰 약세를 띈다면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지 않는 한 못 보는 거고 저점이 개장초에 한 10분 지나고 나서 바닥 저점을 이탈하면 그때는 진짜 눈물을 찔끔 먹고 무조건 다 손절을 해야 돼요. LNF든 SKI 테크놀로지든 SK 이노베이션이든 PNT든 싹 정리하고 PNT든 그렇게 하고
주력주 기준으로 다시 압축해줘요. 우리 기준에서는 LG화학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분 동안 돌아가는데 저점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 저점이 계속 밀려내려서 확대될 수 있더라도 그 저점 확인하고 그 저점이 돌려진 흐름 속에서 다시 밀리면 그건 무조건 다 정리. 그러고 나서 다시 살 방법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립시다. 이거 반등 나면 정리합시다. 그랬다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시장 위로 보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맥락 꼭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20일 날도 KG 스틸 정도가 이제 설정해드린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온 거예요. KG 스틸, ETS. 그리고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는 윤 정도가 검색식으로 대충 야간에 예상을 해놨지만 장중에 또 개장됐으면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1순위로 나온 게 PNT였고 두 번째가 로템이었고 현대로템, 세 번째가 한국항공우주, 네 번째가 이수학. 아마도 이런 순서로 나왔던 것 같아요. PNT와 현대로템. 그리고 PNT는 8%부터 나왔어요. 현대로템은 9시 11분에 떴고 우리는 그 이전부터 봤는데 매수가 조금 늦었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일찍 들어갔지만 좀 늦었어요. 그렇게 돼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조금 늦게 샀고 이거보다도 이 가격보다도 그리고 계속 따라붙었죠. 그리고 이제 종가고 그 다음에 이수학은 끝내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PNT에서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그리고 손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침체 상태였고 SK 아이테크놀로지 LNF가 너무 버겁게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계속해서 따라붙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대로템 이수화 매매가 됐고 PNT는 매매가 되고 오히려 이제 손절범인데 그것도 차익 실현까지 그 전 물량이 있으니까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두들겨 맞은 상태. 내일 최악의 경우 손절을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 상태. 혹은 바닥 짚고 강력하게 돌린다면은 그럼 행복하죠. 이수학이 그래서 시간에서 36만 주 터져서 1200만 주 정도 기준인데 1000만 주만 터져도 돼요. 그럼 한 6천억 터지거든요. 그러면 시초가 대비 한 10% 더 올라옵니다. 안 터지면 그럼 정리지. 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수학까지. 그럼 결론은 오늘 볼 수 있었던 것이 종목 검색기만 있었으면 요 네 종목 볼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소름 돋게 좋은 거는 결론적으로 오늘 장중에 안 떴단 말이에요. 뭐가? 10시, 11시 기준에 검색기에서 종목이 없으면 이렇게 안 떠요. 그래서 올려드린 거야. 안 뜹니다. 안 뜰 만큼 시장이 지금 약합니다. 약하고 음봉 떨어지는데 뭘 또 개뿔이나 거기서 거래대금도 없이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대박 났습니다 하고 살 거예요? 거래도 없는데 신뢰가 안 되는데 그래서 검색기 기준을 보는 거예요. 요건 이제 내일장 검색기 기준은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저거는 무시하세요. 저거는 그 전날 건데 원고 작성할 때 내일장 종목을 우리 직원이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안 준 것 같아요. 제가. 자, 결론적으로 홈페이지 오셔서 검색기 달라고 하세요.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도 저 문자 보냈는데 연락 안 왔어요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회사로 전화 직접 하시면 돼요. 우리 직원분들은 제가 이제 DB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신 거에 대한 검색기 다 통화했느냐 직원분들은 다 통화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믿고 검증을 안 해봤거든요. 내일부터는 검증해봐야지. 전화 못 받았다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리고 검색기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이 있어요. 각 채팅방에 교육과정 올려놨으니까 이런 교육 받으시면 4가지의 전략 교육이 있거든요. 4가지의 전략 교육을 받으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없는 시간이다 할지라도 나는 운동하고 있어 나는 회의 중이야 할지라도 저렇게 해서 수익 범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